안녕하세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래빗 제작 방안 연구를 하는 1팀입니다.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연구랑 작품 개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1차 발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1차 발표 때 연구 개요와 작품 개요를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 가능성과 장르 확장성을 탐구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물은 픽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에서는 현저히 적게 이용되는데요. 이는 현실을 재현함에 있어서 아직 어색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합니다. 저희 팀은 바시르와 왈츠를 러빙 빈센트를 레퍼런스로 삼고 한국 전쟁 당시 특수부대였던 켈로 부대 참전 여성 군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론 연구 기대 효과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다큐멘터리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제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안이 되며 창작 과정에서 실효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작품 개요입니다. 로그라인으로는 1950년대 소녀 첩보원이 겪은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형식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형식이고요. 2D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고 15분 내외의 단편입니다. 1차 발표 때는 초기 프로젝트 계획서에 관한 의견서 토대로 알고리즘을 보완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상 생성 변경 부분에서 한 번 더 수정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맨 마지막에 미드전이랑 클링 AI를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2D 리깅이랑 음향 작업 같은 경우는 유지한 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관련해서도 켈러부대 민옥순 선생님과 연락을 완료하고 인터뷰 허락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1차 발표 이후로는 2번의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고 6월에 3차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발표 의견서를 받았을 때 향후 이미지 스타일의 일관성 확보와 다큐멘터리 사실성과 예술성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 AI 생성 영상의 사실성 유지, 감성적 효과 검증, 인간 창작자기의 필요성 등을 보완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발표 의견서를 참고한 뒤 프로젝트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1차 인터뷰를 3월 23일에 완료했고 2차 인터뷰를 4월 27일에 완료했습니다. 3차 인터뷰는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2차 인터뷰 결과만 실어두었습니다. 추후 다큐멘터리 구성안에 들어갈 내용만 조금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먼저 민옥순 선생님의 기본 정보를 봤을 때 가족 구성에서는 6남매 중 둘째, 장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성함은 민만수, 오라버니의 성함은 민선식이었다고 해요. 민옥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입학 시 어머니의 병으로 학교 대신 집안일을 했다고 합니다. 장녀였기 때문인데요. 3년 뒤 어머니 회복 후 학교를 재입학을 시도를 했지만 친구들이 많이 놀려서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쉬워서 이제 선생님에게 글방을 다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공부 대신 바느질과 자수 위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느질 잘하는 것이 부잣집 시집 가는데 중요했다고 해요. 추후 김청산 선생님과 결혼을 할 때 결혼식 옷은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옥순 선생님은 6.25 발발 후 10일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전쟁이 3개월로 끝날 줄 알았으나 길어져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친구 오빠의 제안으로 연백에서 첩보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교동과 연백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전쟁 중에 3-4번 정도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활동할 때는 계급과 군번 없이 선식이 동생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몰래 다니고 오빠 몰래 다니느라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삭은 없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했습니다. 가족들, 어머니나 동생들도 첩보 활동을 모르고 그저 보고 싶어서 어머니의 밥이 먹고 싶어서 온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쌀밥과 고기 등의 반찬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앞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구성한 1, 2 시퀀스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시퀀스는 황해도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건데요. 황해도 연백 낮은포 근처에서 자란 경험을 회상하고 어머니의 병환으로 윤남매를 돌보며 공부를 못한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할머니의 결혼 강요와 공부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서울 해방 소식과 함께 17살에 교동으로 건너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가족을 위해 몰래 일을 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두 번째 시퀀스의 경우 전쟁 발발 후 훈련과 고향 방문에 대한 회상을 얘기합니다. 훈련은 따로 받지 않고 정보 수집 지시를 받은 것, 고향에 가서 가족과의 식사를 한 것, 인민군과 남쪽 군인들 간의 긴장을 상황을 설명한 것,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그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AI 이미지 초안 테스트를 또 진행하였는데요. 프롬프트는 바느질하는 15살 소녀, 그리고 나룻배로 피난길을 오르는 소녀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 AI 모델은 미드저니입니다. 위에 두 그림이 시네마틱 스타일, 밑에 두 그림이 3D 애니메이션 스타일입니다. 동일하게 위에 두 그림은 K-웹툰 스타일, 밑에는 카툰 스타일입니다. 위에는 민화 스타일, 밑에는 미니멀 만화 스타일입니다. 위에는 수채화 스타일, 밑에는 메이제주데이 레퍼런스 스타일입니다. 저희는 크레용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확정했는데요. 이 스타일을 선택한 이유는 다큐멘터리의 몰입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냥 이미지만 봤을 때 AI로 생성한 느낌이 조금 적기도 했고 실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재현의 윤리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레용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너무 투박한 그림보다는 그런 애니메이션 모션이 더 잘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미지에서 영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런웨이와 클링의 기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랑 같이 참여해주시는 유정재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런웨이하고 클링을 비교를 해봤을 때 런웨이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 도구의 통합, 그 다음에 고급 편집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에 장점이 있었고 클링 같은 경우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런웨이는 이미지 기반이고 클링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모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좋았고 하지만 클링이 더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고 30프레임으로 더 부드러운 영상을 제공한다고 기사에 비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런웨이 같은 경우는 고급 편집 기능과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하지만 클링 같은 경우는 더 고해상도, 더 높은 프레임 속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었습니다. 밑에 출처가 나와 있고 이후에 런웨이와 클링의 이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일한 이미지를 넣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은 다음에 런웨이 젠4와 클링 2.0에 대한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링 같은 경우가 조금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어서 런웨이보다는 클링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도 클링에서는 사운드를 넣어주었고, 러닝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조금 어색하게 전경해서 다른 이미지들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클링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러닝이와 클링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 런웨이 같은 경우는 영상 추출 시간이 짧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의 표현이 아쉬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클린 같은 경우는 캐릭터 디테일 애니메이션이 좋았고 사운드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영상 추출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런웨이가 아닌 클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 초안입니다. 1시퀀스에 해당하는 스토리보드이고 미드저니로 생성을 했습니다. 얼굴 형태 유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6컷과 10컷을 크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모든 컷에서 동일한 이제 레퍼런스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제작 일정입니다. 다가오는 6월에는 다큐 구성안을 완성하는 것, AI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AI 이미지 영상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 편집을 시작하고 가편집 시사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편집을 완료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믹싱과 DI, 마스터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작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9월 최종 발표 때는 전체 제작 과정 개발, 최종 영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출품 계획 혹은 진행 사항 또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